수면을 잘 취하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하기 전에 수면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잠이 오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면을 잘 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리듬이고 생활상의 규칙성인데요. 우리 몸의 이런 수면 그리고 깨어남, 이런 리듬을 수면 각성 주기라고 하고 일주기 리듬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리듬이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적인 단서들과 우리 몸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생체 시계예요. 따라서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생체 시계와 햇빛이나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자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주기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인데요.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이나 이런 조명들, 이런 인공 조명들이나 자연광들이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밝은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호들이 뇌를 통해서 송과체라는 뇌 속에 있는 부분으로 전달되고 되고, 송과체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빛에 의해서 분비가 민감하게 조절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처럼 밝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저녁이나 밤으로 가게 되면서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수면은 이렇게 낮 시간 동안 활동이라든지 이런 뇌나 몸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누적되는 수면 욕구들, 그리고 또 몸 안에서 또 몸 바깥에서 오는 생체의 시계와 환경적인 어떤 각성 신호의 상호작용들, 두 인자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피로도라든지 수면을 위한 어떤 욕구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죠. 수면도 정상적인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밥을 먹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면 식사에 대한 욕구, 즉 식욕이 증가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잠을 자지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면 수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낮 시간 동안은 우리 뇌나 신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수면 욕구가 쌓여가게 되고요. 또 밤 시간 동안은 반대로 수면을 취하게 되면서 이런 수면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피로도들이 회복되고 수면 욕구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또 환경적인 각성 신호들, 햇빛들,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주기 각성 신호로 작용하게 됩니다. 낮 시간 동안에 이런 햇빛이 줄어들고 또 저녁 시간이 되고 환경이 어두워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수면을 시작하고 또 수면을 잘 유지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분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면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수명을 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또 편안하게 또 건강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침실 환경이겠죠. 여러분이 수면을 잘 취하시려면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아기를 키우거나 이럴 때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재우려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반려동물이나 아기가 잘 자는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먼저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공기순환이 잘 되고 또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갖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침실이 너무 밝거나 바깥에서 오는 소음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절한 수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 수면 안대, 귀마개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침대나 잠자리가 편안하고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개의 높이도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적당한 높이와 견고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계를 잠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 자기 전에 시간을 계속 확인하고 자다가 깨어서도 시간을 확인하고 그러면 또 이 시간을 보면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 아직까지 내가 잠을 못 들고 있네. 이런 걱정들과 함께 불면증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이나 수면에서 깨어났을 때 시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게 시계라든지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치워두는 것이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이런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게 되는 기상시간은 하루의 기준점이 되고요. 잠에 언제 드는가 이런 취침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잠드는 거는 특히나 불면증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면증이 있거나 건강한 수면을 못 취하고 있는 경우에더라도 잠에서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규칙적인 일상 유지와 숙면을 취하고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날 내가 잠을 많이 잤거나 아니면 잠을 적게 잤거나 아니면 잠을 거의 못 잔 경우에더라도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낮 시간 동안에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과 불면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리 몸에 또 여러 가지 리듬들이 있죠. 생체 시계나 일주기 리듬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식사겠죠.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생체 시계와 또 일주기 리듬의 중요한 단서가 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아침 식사를 포함해 매일 일정한 시각에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과 규칙적인 수면 각성 주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3번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규칙적인 박자와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기상 직후 몇 분 이내에 밝은 빛을 쬐고 낮 시간 동안에도 태양광 같은 자연광을 쬐시는 게 수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낮에 받는 빛에 의해서 낮과 밤을 인식하게 되고, 또 아침 시간마다 같은 시간에 쬐는 밝은 빛은 이러한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용하고 저녁과 밤 시간에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게 됩니다.